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 영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탄 시대의 문을 여닫고 기후변화법을 만들었던 영국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영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지금 그 서거 이 기간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여왕 서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사실 네. 다른 뭐 환경 분야 취재 때문에 이제 다녀온 출장이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그 기간이 겹쳐서 저도 이제 그 좀 이제 평소에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이제 특별한 좀 분위기 속에 다녀왔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뭐 출장 기간이 일정이 이렇게 막 여유가 있는 게 아니어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줄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얼른 이렇게 인증샷만 찍고서 얼른 빠졌는데. 도심의 분위기는 뭐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 네.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지하철부터 뭐 길거리 상점, 뭐 전광판 이런 데 다 이제 여왕 사진 걸려 있고 그 앞에 막 꽃 놓여 있고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꽃을 들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걸 보니까 아,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좀 남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취재차 만난 분한테 한번 궁금해서 진짜 어떤 느낌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자기는 뭐 특별히 이렇게 왕정이 유지돼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부모의 부모님들 세대부터 다 젊은 시절부터 늘 여왕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픔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때는 해가 뜨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다 네. 제국을 거느렸던 나라였는데 지금 좀 그때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영국과 석탄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왕이 뭐 이제 워낙 오랜 동안 영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여왕 못지않게 어쩌면 여왕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석탄인데요. 그래서 네. 석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위상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네. 그래서 영국의 족적이 뭐 이 정도일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온실가스나 뭐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산업혁명을 항상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네, 가령 그렇죠. 뭐 산업화 이전 대비 뭐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뭔가 산업혁명 이전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근대의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출발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잖아요. 이제 그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출발을 우리가 보통 1769년에 나온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거를 이제 출발점으로 많이 꼽는데, 이 증기기관 연료가 바로 석탄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이게 사실 석탄과 기계가 그럼 이때 왜 처음 이렇게 딱 등장했느냐? 그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그 두 개는 존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뭐 기원전 4,000년 전에 뭐 그 중국에서 갈탄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인들이 영국에 가서 석탄을 직접 캐서 그거를 이제 뭐 화롯불이나 이런 걸로 이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기계의 정의를 우리가 외부의 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라든가 바람이 돌려주는 풍차,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기계라고 하는 거니까 그 석탄과 기계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기기관이 혁신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했던 그 석탄과 기계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이제 바람의 힘, 물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석탄으로 한번 돌려봤더니 그 힘이 어마어마하더라. 이제 이거를 알게 됐고,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나라가 영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 이후부터는. 네. 근데 일종의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송수단도 굉장히 예전에 기껏해야 말, 마차 이런 게 가장 그쵸. 빠른 수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증기기관, 증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누비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는 와는 다른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 최초의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영국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해요. 예. 그 전구는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불을 밝히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 전기 회사가 영국 런던 홀본 바이오덕트라고 그 런던의 홀본 지역의 육교 근처에 그 전구가 만들어진 지 그 3년 뒤인 1882년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웁니다. 여기 그 런던에 가로등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1,000개 미만의 가로등을 밝혔다고 하고 뒤에는 이제 한 3,000개까지 이제 불빛을 밝혔다고 하고 또 이제 좀 이제 근방의 주택에도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적자가 심해서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어요. 86년. 그러니까 한 뭐 4년? 예. 4년 정도 있다가 문을 닫았지만 어쨌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한 곳 역시 영국이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석탄의 쓸모에 대해서 눈을 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석탄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1750년에 한 935만 톤에서 1800년대 말에는 4억 톤대로 늘어나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네. 네. 그 4억 톤대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6억 톤대 후반 내지는 한 7억 톤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1800년대 말에 석탄 써서 4억 톤 정도를 배출했다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때 정말 석탄을 엄청나게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에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시커멓잖아요. 맞아요. 하도 석탄 떼가지고 집에서도 네. 석탄 연료 떼고 화로 떼고 그다음에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석탄으로 돌리다 보니까 막 시커먼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석탄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석탄은 고갈돼 가고 있지만 지금 성장이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는 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800년대 말까지 석탄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진짜 석탄 고갈돼서 우리 이제 경제 성장 한계에 온다 이런 다 석탄에만 전망을 의존했을 테니까. 네,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석탄 때문에 지금 우리 성장이 발목 잡히진 않았어요. 예. 그걸 보면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영국 얘기하니까 영국에서는 그 석탄이 이제 1인자로 군림하던 시기가 조금 이제 빨리 좀 저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 변화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일찍 석탄에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온 곳에서 이제 석탄을 떼다 보니까 이제 대기 질이 예, 맞아요. 너무 나빠진 거죠. 우리 이제 그 잘 아는 런던 스모그. 예. 이 런던 스모그가 그 영국 여왕이 52년도에 즉위를 했는데 그해 말에 12월 달에 런던 스모그가 이제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모그가 5일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그냥 전차에 치여서 막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56년도에 청정대기법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석탄 대신에 가스나 뭐 전기 이런 걸 써라 이렇게 좀 석탄을 좀 덜 쓰는 방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56년도 그 대기청정법이 나왔던 해외 석탄 사용량 역대 최대치를 찍어요. 2억 톤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석탄을 대신할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령 이제 그동안은 석탄을 떼는 증기기관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석탄보다 훨씬 더 힘이 좋고 효율이 뛰어난 디젤 기관차가 예.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60년대가 되면 이제 원전도 이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전이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서 영국에서 석탄 사용량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빌리 엘리엇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석탄 산업 자체를 아예 합리화하거나 통합하는 맞아요. 이런 일들, 폐광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추세라고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영국이 석탄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석탄이 이제 되게 빠르게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석탄이 이제 퇴장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퇴장을 하게 돼요. 1970년이 되면 벌써 그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한 20% 정도 사용량이 줄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줄어서 지난해에는 728만 톤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용량이 그 증기기관 나왔을 때
그때 사용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석탄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석탄량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영국이 우리나라의 14분의 1 수준이고, 뭐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등 다른 주로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더 적게 석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었겠는데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었는데 이 석탄, 물론 석탄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갈아타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석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얘기하는 게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워낙 많아요. 예를 들면 가스 LNG랑 비교를 해봐도 석탄 배출량이 한 최대 2배 정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석탄 사용을 계속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냐라고 하면은 199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많이 줄었네요. 네, 배출량이 줄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인당 배출량은 더 놀라운데 1인당 배출량은 그 1800년대 후반 영국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 네, 그 정도 화려했던. 수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대기질 때문에 석탄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영국이 그 2008년에 기후변화법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법 또한 세계 최초였어요. 여기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온실가스 예산제라든가 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2008년에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그렇군요. 빨리 나갔다. 라고 볼 수 있죠. 산업혁명도 빨리. 네. 탈탄소도 더 빨리.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영국 왕실은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쓰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영국 왕실도 뭐 그 차가 소유한 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전기차고 하이브리드고 뭐 그 여왕이 안장될 그 윈저성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의 전기를 그 템스강 수력 발전으로 뭐 만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하지만 워낙 그 왕실 스케일이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한 연간 5톤 정도 배출을 하는데 네. 뭐 찰스 3세 왕 부부는 그냥 왔다 갔다 이동 수단만 통해서 400톤을 배출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네 어마어마한 배출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왕실이 좀 더 노력해야겠는데요. 네.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네. 영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영국의 역사와 함께 또 지금 탄소 배출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서 네. 한번 좀 다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